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40 먹은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경비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믿기시나요?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제 호강하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70세가 넘도록 아들 눈치 보며 뒷바라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점점 힘겨워지는 현실에 오늘도 숨이 막혀옵니다. 오늘 시니어 위즈덤에서는 대한민국 70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을 파헤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존 지침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등에 엎인 괴물.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72세 이씨 어르신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방문을 살짝 엽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딸깍딸깍 키보드 소리. 42살 아들이 밤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없습니다. 수익? 없습니다. 나이? 42입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잠시 쉬는 거겠지. 용돈도 줬습니다. 힘내라 아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년째입니다. 이 씨의 퇴직금 8천만 원 다 어디 갔을까요?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업은 실패했고요. 지금도 이 씨는 경비일을 나갑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아들의 배달 음식비, 게임 과금, 담뱃값을 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친구랑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요. 이번엔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요. 이 씨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노후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남은 건 이 낡은 빌라 한 채뿐입니다. 그마저 담보로 잡히면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 눈빛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이제 이 씨에게 아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위협입니다.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냉정해져야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살기 위해서는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자녀에게 명확히 말하십시오. 아들아,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없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이해해다오. 단호해야 합니다. 눈물을 보여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십시오.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고요? 아니요,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공증까지 받으십시오.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자녀가 집에 산다면 반드시 하숙비를 받으십시오. 금액은 적어도 됩니다. 월 20만 원,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소중함을 모릅니다.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난해져서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효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때 자식도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황금 감옥의 비극. 서울 강남. 밤하늘을 찌르는 화려한 아파트 숲. 이곳 25층 한 가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75세 박씨. 이 집의 주인입니다. 아니, 주인일까요? 죄수일까요? 젊은 시절 박 씨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것, 아이들에게 맛있는 고기 배불리 먹이는 것.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내 집 한 채라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20억이 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 씨는 성공한 인생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 씨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실 불은 꺼져 있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요. 희미한 주방 형광등 하나만 켜놓고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반찬은 냉장고 구석에서 찾아낸 시든 김치 한 조각이 전부입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합니다. 당뇨약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주머니엔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럼 집을 팔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박 씨에게 이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고 평생의 증표입니다. 이 집을 파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겨울이 오면 더 참혹해집니다. 보일러, 그런 사치는 꿈도 못 꿉니다. 20억짜리 집 안에서 박 씨는 두꺼운 솜잎을 여러 겹을 뒤집어 쓰고 추위에 떨며 밤을 견뎌냅니다. 주변에선 수군댑니다. 부자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구차하게 사냐?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박 씨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박 씨는 이제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집을 지키는 경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박 씨에게 필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집을 모시는 대상에서 나를 위해 일하는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탈출구 주택연금. 주택연금, 그거 집을 국가에 빼앗기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70대들 사이에 퍼진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어르신이 12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약 300만 원 이상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입니다.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병원비 걱정 없이 정기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기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당당하게 커피값 낼 수 있습니다. 보일러 틀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왜 아직도 큰 집을 고집하십니까?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집을 팔고 작은 평수로 옮기거나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으로 이동하십시오. 남은 차액으로 무엇을 할까요? 현금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정기예금에 넣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집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품이 아닙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생명줄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차가운 물의 만밥은 따뜻한 성찬으로 바뀔 것입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의 족쇄. 73세 김 씨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섭니다. 빳빳하게 다린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넥타이를 맵니다. 구두를 닦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여전히 김이사입니다. 과거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 당당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동창회로 향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김이사, 여전하네. 이 한마디, 이것이 김 씨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여전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동창회 가기 위해 김 씨는 보름 동안 점심을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친구 아들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을 내기 위해 아내의 당뇨약을 끊었습니다. 한 달쯤이야 괜찮겠지.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은 택시를 탑니다. 김이사도 타, 같이 가자. 아니야, 나는 운동 삼아 걸어갈게. 건강 챙겨야지.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돕니다. 택시비 10,000원이, 그 10,000원이 아까워서입니다. 1시간을 걸어 집에 도착합니다.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무릎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빳빳한 와이셔츠를 벗고 낡은 내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구두를 벗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이제 거울 속엔 김이사가 없습니다. 초라한 노인 한 명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김 씨는 압니다. 자신이 짊어진 체면이라는 가방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 체면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에게 정서적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돈만 빼앗아가는 관계.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독입니다. 재조정.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당신은 이사님이 아닙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나쁩니까? 동네 할아버지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조정하십시오. 10만 원 대신 5만 원을 내십시오. 대신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을 쓰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품격 있는 축하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체면을 버리는 순간 주머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풍요로워집니다. 상속이라는 환상. 74세 최 씨는 오늘도 무릎을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며 마찰음을 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하시죠. 인공관절 넣으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최 씨에게는 큰 돈이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집을 조금만 활용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파스 붙이고 버티겠습니다. 왜일까요? 이 집은 아들 줄 겁니다.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아내가 애원합니다. 여보, 주택연금이라도 신청해서 수술합시다. 당신 건강이 우선이에요. 안 돼. 그럼 아들한테 뭘 물려줍니까? 하지만 당신이 아프면.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파스를 겹겹이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진통제를 삼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고통 속에서 밤을 견뎌냅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 건강이 최고예요. 집은 걱정하지 마세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택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아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제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탈출구는 명확합니다. 70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바로 아프지 않고 즐겁게 사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지금 집을 지키려다가 병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간병비로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자식이 정말 힘들 때 소액을 미리 증여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지분은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본인의 건강을 책임지십시오. 내 몸에 투자하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수술비 1,000만 원이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그 1,000만 원으로 앞으로 10년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입니다. 불꽃에 타버린 노후, 텅 빈 가게, 기름때 묻은 주방, 치킨 냄새만 남은 환풍기. 69세 강 씨는 대걸레로 바닥을 닦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2년 전 이 가게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퇴 후엔 작은 장사라도 해야지. 치킨집이 괜찮다던데? 가맹점 설명회에 갔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상권이면 월 1,000만 원은 거뜬합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하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 강 씨는 믿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통째로 부었습니다. 거기에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대출 8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총 2억 원.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첫 달 매출 300만 원. 두 번째 달 매출 450만 원. 세 번째 달 매출 250만 원. 임대료 월 200만 원. 인건비 월 180만 원.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빨간 숫자들만 나옵니다. 적자, 적자, 적자. 조금만 버티면 손님이 늘 거야. 1년을 버텼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2년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폐업, 권리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장비 헐값에 넘겼습니다.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뿐입니다. 지금 강 씨는 살던 아파트마저 처분해야 할 처지입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전세로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쌓은 모든 것이 단 2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등하교 도우미, 문화재 해설사, 공원 관리. 큰 수익은 아니어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챙겨줍니다. 프랜차이즈? 안 됩니다. 동업? 절대 안 됩니다. 지인 소개 사업? 100% 사기입니다. 마지막 진실입니다. 70대는 투기할 시기가 아닙니다. 수확할 시기입니다.
이미 평생 일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따먹을 때입니다.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의 식탁. 똑딱, 똑딱, 똑딱. 벽시계 소리만 울립니다. 78세 최 할아버지의 집은 고요합니다. 아니, 고요한 게 아니라 죽어 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지 3년. 이 집에서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컵라면 3개, 편의점 도시락 2개, 김치 반찬통 하나. 이것이 최 할아버지의 한 주 식단입니다. 요리 할 줄 모릅니다.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여자가 하는 거지. 오늘도 컵라면에 물을 붓습니다. 3분을 기다립니다. 혼자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소리가 나오니 그나마 덜 외롭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나눈 유일한 대화입니다. 말을 안 하니 혀가 굳는 것 같습니다. 가끔 혼잣말을 해봅니다. 오늘 날씨 좋네. 목소리가 낯섭니다. 밤이 되면 공포가 찾아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누가 알아줄까?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 손을 뻗어봅니다. 닿는 건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집은 넓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다 그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넓은 집 어디에도 온기는 없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집은 있는데 집이 없구나. 이 침묵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습니다. 요리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무엇보다 사람 목소리를 듣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 경로당? 나는 아직 그럴 나이 아니야. 이 고집이 당신을 죽입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은 정보의 창구이자 안전망입니다. 거기 가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옮기십시오. 실버타운에서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버리라고요? 아닙니다. 집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손을 내밀면 반드시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비극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무거웠을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목해 주십시오. 모든 비극마다 우리는 탈출구를 함께 찾았습니다. 20억짜리 집에서 굶주리던 박 씨에게는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캥거루 자식에게 빨려 죽던 이 씨에게는 경제적 독립선언이라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가난하게 살던 김 씨에게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라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속 집착으로 고통받던 최 씨에게는 건강한 부모가 최고의 유산이라는 진실을 전했습니다. 노후를 불태운 강 씨 같은 분들을 위해 안전한 노인 일자리와 지식 창업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 죽어가던 최 할아버지에게는 공동체라는 생명줄을 던졌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어야지 우리를 가두는 쇠창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십시오. 집 중심의 사고에서 나 중심의 사고로 집을 팔거나 연금으로 바꿔서라도 여러분의 오늘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7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